어머님,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이 한마디에 60년을 살아온 한 여성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자신감, 손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모든 것이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젊은 엄마가 숨을 고릅니다. 왜 제 육아에 자꾸 간섭하시는 걸까요? 제가 엄마인데. 오늘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려요. 일부 시어머니의 시선. 봄날 오후 김순자 씨는 아들 내외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생후 15개월 된 손주 지훈이가 분유병을 물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 이 모습이 걸립니다. 얘야, 이제 돌도 지났는데 밥을 먹어야지. 이러면 나중에 버릇 고치기 힘들어. 순자 씨는 자신의 세 자녀를 모두 돌만 지나면 밥상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지금은 제 앞가림을 하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죠.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이게 맞아. 그녀의 조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달라요. 소아과 선생님이 지훈이는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며느리의 목소리.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 방식이 그렇게 틀린 건가? 저녁 식탁은 어색했습니다. 순자 씨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시어머니들에게 육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를 관통하며 그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육아 정보라곤 동네 언니들과 선배 엄마들의 경험담이 전부였던 시절이죠. 분유 타는 온도, 이유식 시작 시기, 아이가 울 때 안아주는 것이 좋은지 내려놓는 것이 좋은지, 모든 것이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키운 자식들이 잘 자랐다는 것, 그것이 그녀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이 구시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의 이런 말들은 시어머니에게 단순한 정보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박영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주가 너무 귀여워요.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가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며느리가 저를 볼 때마다 경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뭘 잘못할까봐 감시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많은 시어머니들은 조언을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또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그냥 가만히 있을까? 하지만 손주가 울거나 뭔가 걱정되는 상황이 생기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네죠. 얘야, 애기가 추운 것 같은데 옷 한 벌 더 입히는 게 어때? 순수한 걱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괜찮아요. 요즘은 너무 덥게 입히면 안 좋대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뭅니다. 그래, 내가 뭘 알겠어. 하는 자괴감과 함께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어머니들이 손주 돌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손주 보러 오세요. 아들의 전화에도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면 뭔가 잘못할까봐, 또 며느리와 불편해질까봐 걱정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손주를 너무 사랑해서 조언하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까 싶어요. 그냥 봤을 때만 예뻐하고 돈만 주고 가는 할머니가 되는 게 낫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쉽나요? 손주가 눈에 밟히는데. 2부 며느리의 시선. 이번엔 며느리의 입장에서 같은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지연 씨는 생후 15개월 된 아들 지훈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는 과정은 그녀에게 인생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수많은 육아 서적을 읽었습니다. 출산 후에는 육아 커뮤니티에 가입해 24시간 정보를 검색했죠. 소아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정주행하고 발달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녀에게 육아는 과학입니다. 근거 기반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조언은 그녀의 이런 노력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기가 밥을 먹어야지 분유만 먹으면 어떡해. 지연 씨는 속으로 답답합니다. 소아과 선생님이 지훈이는 천천히 가도 된다고 했는데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른데 왜 자꾸 옛날 방식을 들이미시는 거지?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머님, 요즘은 아이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듭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가? 그래도 내 아이인데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며느리들에게 육아는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첫 아이를 낳은 초보 엄마들은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큽니다. SNS에는 완벽한 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모습이 넘쳐납니다. 유기농 이유식, 오감 발달 놀이, 적기 교육.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조언은 자신의 육아를 평가절하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김민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때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엄마 같은 기분이 들어서 괴로워요. 그래서 더 방어적이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조언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지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 이런 표현들은 며느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 복잡한 것은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어머님이 손주를 사랑하시는 건 알아요.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제가 엄마잖아요. 제 아이에 대한 결정은 제가 하고 싶어요. 그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수진 씨의 말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어머님께 우리 며느리 육아 정말 잘하네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조언보다는 지지가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매번 이건 이렇게 해야 해만 들으니까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많은 며느리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 설정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을 정중히 거절하고 싶지만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따르자니 자신의 육아 철학을 포기하는 것 같아 속상하죠. 싫다고 말하면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다 따르면 제가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의 만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손주를 보러 오신다는 연락에도 긴장하게 되죠.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이런 불안감은 가족 모임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3부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모두 손주를 사랑합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이 갈등으로 변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대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가 아이를 키울 때와 지금은 육아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30년 전에는 분유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온도, 양, 시기 등이 지금처럼 세밀하게 연구되지 않았죠. 그래서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아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수유 방식, 이유식 시기, 수면 교육 등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아기가 울면 바로 안아주면 버릇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소아과학은 영아기에는 아기의 욕구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과거에는 돌만 지나면 밥을 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의 차이는 세대 간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할과 권위의 변화입니다. 과거 대가족 시대에는 시어머니가 집안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육아도 시어머니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는 다릅니다. 엄마와 아빠가 육아의 주체이고 시어머니는 조력자입니다. 이 역할의 변화를 시어머니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데 왜 내 조언을 안 듣지? 반면 며느리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원합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 권위와 권리의 충돌이 갈등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 그건 안 돼. 이것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런 소통 방식을 강요로 받아들입니다. 며느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던데요. 같은 제안형 대화를 선호합니다. 소통 방식의 불일치는 작은 대화도 갈등으로 번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감정의 불균형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조언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조언을 내 육아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시어머니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왜 안 받아들이지? 며느리 왜 자꾸 간섭하시는 걸까? 서로의 의도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쌓입니다. 사부 해결의 실마리.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먼저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언보다 지지를 먼저 해주세요. 며느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하고 있어입니다. 우리 며느리 육아 정말 열심히 하네. 손주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면 엄마가 잘 키우는 거야. 이런 인정과 격려가 먼저 있어야 나중에 하는 조언도 달리 들립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세요. 며느리가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물어볼 때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나서서 조언하기보다는 며느리가 필요로 할 때 경험을 나누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얘야, 엄마가 제일 잘 알지. 근데 혹시 필요하면 내가 예전에 했던 방법도 있어. 궁금하면 언제든 물어봐. 이렇게 선택권을 며느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믿어주세요. 며느리도 엄마입니다. 처음이라 서툴 수는 있어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설령 며느리의 방식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우리 며느리 방식도 괜찮네 하고 인정해 주세요. 이번엔 며느리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을 비판이 아닌 염려로 받아들여 보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답답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손주를 향한 걱정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 라는 비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염려인 거죠. 거절할 때는 부드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하세요. 어머님 말씀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마음은 받되 자신의 선택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할 때도 존중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어머님 경험도 소중하지만 저도 제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되면 어머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도 덜 서운해하십니다. 가끔은 시어머니의 방식을 받아들여 보세요. 모든 조언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식 중에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5부 실제 사례와 변화.
실제로 이런 소통 방식의 변화로 관계가 개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미경 씨 가명 61세와 며느리 이혜진 씨 가명 33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육아 방식 때문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서미경 씨는 손주가 밤에 울면 안아서 재워야 한다고 했고, 혜진 씨는 수면 교육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혜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 마음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둘은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이 왜 수면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경 씨도 자신의 경험과 손주를 향한 걱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혜진 씨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대신 어머니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면 말씀드릴게요. 네, 어머님. 그리고 저도 힘들 때는 어머님 경험을 여쭤볼게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민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물론 내 방식과 다르지만 며느리도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혜진 씨도 말합니다. 어머님께 제 마음을 설명드리니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어머님 방식이 실제로 도움될 때도 있어요. 요즘은 편하게 여쭤봐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박정숙 씨 가명 64세는 아이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방식을 잘 몰라.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할게. 대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며느리는 이 말에 오히려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책에서 본 방법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먼저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며느리도 저를 더 편하게 대하고요. 손주 보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육부 마음을 전하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소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어려워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말. 우리 며느리 육아 정말 잘하네. 손주가 이렇게 건강한 걸 보니 마음이 놓여. 내가 키울 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해서 그래.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너 방식대로 해봐.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 어머님, 저 초보 엄마라 아직 많이 서툴러요. 어머님 경험담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 정말 감사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께서 손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힘이 나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많은 대화로 소통을 한다면 반드시 좋은 가정이 될 거라 확신해요. 여러분 모두 슬기롭고 지혜롭게 즐겁게 잘 사세요. 매일매일 기원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